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날은 더워도 오늘도 달립니다. 컴퓨터처럼 정확한 시사평론 평론계 터미네이터. 안녕하십니까, 배종호입니다. 배종호 세안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평론계 키다리 아저씨. 기다림이 스타킴은 싱겁게 키는 크지만 미스터송 송국건 영남일보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날씨 덥습니다. 조금 네. 전에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서울권에 지금 2시일기에서 오존주의보가 발령이 내려졌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 때 더우셨죠? 예? 네, 뭐 차 타고 왔으니까 별로 더위는 못 느꼈지만 내리니까 차 타고 편안히 왔답니다. 두 분 다 자켓 입고 계시는데 하다가 더우시면 벗고 하셔도 됩니다. 네, 예. 좋습니다. 자, 이 안에도 지금 더워요 좀. 자, 선거 참패로 민주당 내 계파 갈등에 이제 불이 붙었는데 일단 이재명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민정 의원하고 김종민 의원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재명 후보님께서 그런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당 내에서는 저는 조금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냈었던 바가 있었지 자제해 왔었는데 네. 그게 조금 후회스럽기도 한 생각은 듭니다. 개항을의 이제 나감으로 인해서 묶여버리는 이 역효과가 나버렸죠. 송영길 대표 나오면 안 된다고 얘기하다가 뭐 또 나와라. 지역구 품앗이를 이재명 후보랑 한 건 아니면 예. 그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 나오는 거를 먼저 페이스북에 올려서 나와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반성이나 사과가 그 하나로 저는 완전히 선거용으로 그냥 전락을 해버렸다. 안 먹히는 거죠. 네, 이 두 의원 말고도 여러 의원들이 이재명 책임론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쟁적으로 이 친문계에서 이재명 책임론도 나가서 송영길 그 대표까지 전 대표까지 같이 송영길 대표가 개항을을 비워주면서 거기에 이재명 후보가 출마를 했고 또 송영길 전 대표는 다시 서울시장으로 출마를 했는데 이 그 여파로 여러 가지 공천이 꼬여버린 것도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그 후보는 어떻게 뭐 당선돼서 돌아왔지만 다른 지역에서 참패를 했기 때문에 총괄선대위원장이어서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혼자만 어떻게 그 기사에 생을 하고 당은 이렇게 수렁으로 몰아넣느냐 이것이 지금 친문계의 주장인데 네. 특히 이 8월에 전당대회가 있거든요. 그 당권 경쟁에 나서게 되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의원은 지금 당권에 당연히 도전할 것 같고 친문 진영에서 지금 두 사람 홍영표 전해철 이 두 사람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데 홍영표 전해철 두 사람도 경쟁적으로 지금 뭐 사역과 선동으로 당을 사당화시킨 정치의 참담한 패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그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 출마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죠. 반면에 친 이재명계는 이재명 고문을 좀 비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시기를 친문계가 이재명 후보 때리기에 나섰다고 지금 분석을 하셨는데 그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이 친문계가 분화가 됐거든요. 일부는 이재명계로 흡수가 됐고 또 일부는 이낙연계로 흡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또 상당 부분이 이재명의 우군으로 또 쏠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권력투쟁 양상이다. 당권 투쟁을 앞두고 당권 획득을 위한 당권 투쟁 싸움이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해철, 홍영표 이 사람들도 이제 당권 도전을 할 그런 이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당권에 도전하면은 자기들이 좀 상당히 상대하기 좀 어려우니까 이재명 후보의 이번 지방선거 책임론을 얘기하면서 이재명 당권 도전 불가론을 지금 외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친 이재명계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성호 그리고 또 양이원영 또 이수진 문진석 이런 의원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내놓은 논리가 전체 책임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특정인의 책임이 아니고 민주당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라는 논리. 그리고 대안이 좀 부재하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결국 당의 요청에 따라서
대선에 이어서 지방선거까지 전면에 네. 나왔는데 거기에 좀 책임을 묻는 거는 무책임하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전체 책임론까지 제기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당권 투쟁을 앞두고 양측의 싸움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친문이냐 아니냐를 두고 두 분의 시각이 약간 좀 헷갈리는데 그 부분을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소개를 해드린 홍영표 전해철이 친문이라서 제가 친문이라고 한 것이고 지금 전체적인 대결 구도는 친명 대 비명입니다. 네. 친 이재명 대 비이재명. 그러니 비이재명 안에는 친문도 포함되고 이낙연계도 포함되죠. 알겠어요. 거기까지 정리하고요. 예, 그게 지금 얘기의 본질은 아닌 것 같으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원욱 의원이 남긴 이재명 고문 비판 글에 이 고문의 전 비서가 한 대 맞자 뭐 이런 댓글을 남겼다고 그래요. 네, 한마디로 지금 이제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양측의 감정의 골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데요. 양쪽 다 좀 부적절했어요. 일단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 페북에 올렸는데 이재명 친구라면서 상처뿐인 영광 축하합니다. 이렇게 비꼬았어요. 친구란 말을 하지를 말든지. 그런데 또 비꼬기까지 하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것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당권 투쟁을 이런 얘기하는 주죠. 거예요. 우리 대화할 때, 어이 친구 뭐 이런 식의. 예. 근데 이제 친구라고 하면서 비꼬니까 얼마나 더 미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댓글을 달았는데 또 문제는 댓글을 단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비서를 했던 핵심 측근이에요. 곧 한 대 맞자 조심히 다녀. 이렇게 댓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폭력을 예고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SNS상에서 문제가 되니까 얼른 이제 삭제를 했는데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을 조장하는 그런 메시지를 뭐 실제로 좀 때리겠다 그런 뜻은 아니겠죠. 예? 모르죠. 근데 이제 물어봤어요. 또 그럼 왜 그러냐니까 화가 나서. 그러니까. 일단 화가 너무 지나치면 때릴 수도 있는 건데 실제로 이제 과거에 이 댓글 관련해서 뭐 양념이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이런 폭력적인 팬덤 정치는 좀 결별해야 된다라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민주당 전체가 좀 반성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두 듭니다. 분의 이야기 듣고 계시다가 청취자들께서 이런 문자 남겨주고 계십니다. 이재명과 송영길은 두 번 패배에 무한 책임져야 한다. 책임을 떠밀지 말고 힘 합쳐서 수습이나 좀 하자. 유유. 내부 분열은 미래가 없다. 힘을 모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뭐 하는 거냐. 이런 문자들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때요? 이재명 책임론에 대해서. 먼저 송욱건 본부장님은? 지금 그 문자 보내신 분 그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한쪽은 책임론을 분명히 책임을 소재로 밝혀서 당이 새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한쪽은 그것까지 일일이 따지지 말고 당이 단합이 먼저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에 양쪽이 갈리는데 이재명 책임론 이것은 일단 그 이재명 후보가 출마를 한 데 대해서는 정치인이 출마를 하는 것은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본인은 출마 이유를 본인이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 출마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일종의 뭐 불체포 특권을 가지기 위해서 출마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대선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출마를 하고 총괄선대위원장까지 맡았으면 본인이 원래 정치를 했던 경기 성남에서도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거기 출마를 했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는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뭐 책임론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텃밭이나 다름없는 개항으로 출마를 했고 거기서도 무명의 그 국민의힘 후보와 이 시소 게임을 벌이다가 결국 그쪽에 발이 묶여버렸죠. 총괄선대위원장이. 발이 묶여서 다른 지역에 지원 유세를 가지 못하고 더구나 다른 지역에서 뛰고 있던 그 유력한 야당 정치인들조차 개항으로 가야 됐기 때문에 이런 선거 결과가 나오는데 일정 부분 그 책임이 있다. 그렇게는 정리가 할 수 있겠죠. 네. 지도자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고요. 다만 등판이 잘못됐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만약에 등판을 안 했으면 왜 등판을 안 했냐 당이 어려울 때 도와달라는데 또 거기와 관련해서 책임을 또 지라고 요구할 거예요. 다만 등판의 방식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직접 출마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특히 전통적인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 계양을 해 나감으로 인해서 본인의 희생론이 빛을 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가장 큰 책임은 누구냐? 송영길 전 대표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대선 패배 책임지고 물러났는데 본인이 당내 여러 사람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갔어요. 네. 그러면서 보궐선거가 인천 계양을에 생겼고 또 거기에 이재명 후보를 또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책임은 1번 송영길 그리고 또 역시 패배에 책임지지 않은 윤호중 비대위원장 예. 그리고 3번 이재명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재명 의원 얘기 좀 하고 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승리에 이제 세간의 이목이 좀 집중되고 있는데요. 김동연 당선인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책임론보다는 우리가 정확하게 국민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한 이유를 좀 분석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대책, 아까 말씀드린 개혁과 변화의 모습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찰하고 또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단합된 모습으로 보여줌으로써 또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네. 이 실천은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렇지만 작게는 민주당을 위해서 크게는 대한민국 정치 변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동연 당선인이 어제 JTBC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좀 들으신 건데, 근데 오늘 또 아침 라디오에서는 이런 말도 했어요. 당이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힘든 상황을 만들기도 했고 발목 잡은 부분도 있었다 이런 말도 했는데, 자 송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몸값이 많이 뛰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많이 뛰었죠. 그 당이 발목을 잡는데도 불구하고 당선이 된 거죠. 네. 어떤 성추문도 있었고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박지원 비대위원장 갈등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데 본인의 개인기로 이번 선거를 이겼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개표 과정이 너무 드라마틱했기 때문에 이 많은 국민들이 이 김동연의 존재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을 많이 하기 시작을 그렇죠. 했죠. 그래서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개인기의 승리다 이런 평가도 내가 그렇죠. 그 왜 그러냐면은 지금 상대를 했던 김원혜 그 후보 같은 경우는 이른바 윤심을 등에 업고 있다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대변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윤심을 등에 업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것을 극복을 했으니까 상당히 본인으로서는 정치적인 몸집이 상당히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히 경기도는 그 인구가 우리나라 그 시도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1,300만이라는 예, 1,300만이죠. 거기다가 또 이재명 그 전 후보도 경기도를 발판으로 대권 도전에 나섰기 때문에 지차를 하면서 이번에 그 이렇게 승리를 한 것은 김동연 그 후보가 승리한 것은 자기 대권으로 가는 발판을 닦았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좀 첨언을 하면요. 네. 몸값이 뛰어올랐다라는 정도의 표현은 상당히 좀 약한 표현이다. 한마디로 스타가 탄생을 한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민주당의 대선 주자 그리고 유일한 이재명에서 지금 대안이 생겼다는 그런 평가를 할 네. 수밖에 없는데 특히 지도자는요. 시대가 요구하는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마키아벨리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중도 외연 확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다음 민주당의 대권 후보 자리를 놓고 이재명과 김동연, 김동연과 이재명 두 사람이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이제 벌써부터 지금 이제 4년, 5년 뒤에 있을 차기 잠룡들에 대한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 교수는 중앙일보하고 오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동연 당선인이 강력한 대선 후보로 성장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도 지켜봐야 한다. 이재명 위원장과의 차별화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지금 네, 이번 선거에서 특히 국민의힘의 호남 지역에서의 성과가 매우 놀랍습니다. 배정우 교수님.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정당 대통령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에서요 12% 초반을 얻어가지고 역대 보수 정당 대통령 후보 중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한 10% 중반대까지 또 득표율이 올라갔어요. 특히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은 보니까 다 15%를 넘었어요. 네. 주기한 광주시장 후보 15.9%, 그리고 이정현 전남지사 후보 18.8%, 그리고 조배숙 전북도지사 후보 17.8%. 처음 있는 현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큰 약진을 보였습니다. 네. 두 분은 이렇게 호남 민심이 바뀌고 있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도 상당히 높아갔고 그 윤석열 후보 시절에 받은 게 12.7%인데 지금 그 강력 단체장들이 많은 표를 받았죠. 그것보다 더 몇 개월 사이에.
그 이유는 일단 이낙연 그 전 대표가 어제 했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강주의 그 투표율이 37.7% 사실 네. 최저였죠. 최저였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이 강주 민심이 현재의 민주당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탄핵한 것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움직였던 그 민주당에 대해서 마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 진보 정권이 탄생을 할 때는 항상 호남 지역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주기설이 있었어요. 10년 주기설 노무현 김대중 정부 다음에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는 이런 10년 주기설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또 보수도 이명박 박근혜 10년 주기설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문재인 다음에 진보 정권 탄생을 호남에서 많이 기대를 했는데 그것을 그 충족시키지 못했죠. 그랬죠. 그 상당한 그 실망감. 5년 만에 넘겨졌어요. 5년 만에 넘겨주는 그런 그 실망감이 있는 데다가 이번에 또 그 지방선거 과정에서 어떻게 반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또 안 보이니 네. 그것이 그 표로 표출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저는 뭐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국민의힘의 동진 정책의 지속적인 결과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서진이네요. 서진 정책을 그렇죠. 서진이죠. 폈거든요. 네. 호남에 뭐 5.18 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 무릎 사과부터 등등.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김종인 5.18 도 비대위원 2년 전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 망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요. 근데 이 기조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이어갔고 후보 때 그리고 당선돼 가지고도 지난번에 5.18 42주년 기념식에 뭐 대거 그냥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효과를 받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광주의 투표율이 37%밖에 안 나왔어요. 지난번 대선 때 이제 80% 넘었는데 절반도 안 된 것은 역시 이제 실망감 때문에 대부분 이제 투표를 기권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응징 투표가 된 거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뒤집으면 투표율이 높았다면은 국민의힘의 상대적인 또 득표는 떨어질 것이니까 근본은 그렇게 바뀌었는가 좀 제가 볼 때는 좀 회의적이고요. 다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해서 능력주의를 가지고 영남 인사만 우대하고 호남 인사를 호대하는 그런 정책을 계속한다면은 호남의 또 분노의 감정은 언제든지 불타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눈에 띄는 게 소위 뭐 줄투표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줄투표보다는 교차 투표 네. 이런 현상이 좀 두드러졌단 말이죠. 네. 워낙 이번에 뭐 7개, 많은 지역은 8개까지 투표를 하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1번만 쭉 하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2번만 쭉 하고 이렇게 그동안 그런 경향이 좀 보였습니다. 네. 보였는데 이번에는 그 교차 투표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지그재그 투표를 했다는 거죠. 예. 한쪽에 쭉쭉 하지 않고. 그래서 그 이렇게 줄 투표를 하는 것은 일종의 정당 투표입니다. 예. 정당에 대한 투표인데 지그재그로 하는 것은 인물에 대한 투표가 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예를 경우가 들면 있죠? 이런 겁니다. 그 서울시 같은 경우에 오세훈 시장이 이번 59%를 받았죠. 네. 당선됐죠.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25개 구 전부 이겼어요. 그리고 426개 동 전체 다 이겼어요. 송영길 예. 후보에게. 예. 그런데 그렇다면 25개 구도 줄투표를 했으면은 구청장이 전부 다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 돼야 돼야죠.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구청장이 17대 8. 그렇군요. 8개가 나갔죠. 그래서 알겠어요. 줄투표가 아니고 이번에는 인물투표 중심으로 갔다. 자 배재호 교수님 교차 네. 투표 어떻게 보세요? 바람직한 거죠. 그만큼 이제 유권자들의 의식이 성숙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인물 위주로 가고 막 있는다. 그냥 정당으로 인물 투표 안 하고 그냥 줄 투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정 정당에 편중하게 되고 그럼 이제 시의회가 시장에 대해서 견제를 못하는 예. 그런 문제인데 특히 이제 경기도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다가 청취자분들께서 의견 몇 분 남겨주셨는데요. 김동연 후보니까 그나마 이긴 거다. 또 김은혜 후보, 강영석 후보의 자책골로 이긴 거다. 반성하는 의미로 서울시장 안 냈었으면 더 효과적이었을 거라 생각한다. 대안을 제시해야죠. 지고 난 다음에 비판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런 의견들, 다양한 의견들 보내주셨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줄 평하겠습니다. 이재명 책임론에 대한 두 분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정호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사즉 생이고 생즉 삽니다. 어렵다는데 뭔 말인지. 예. 이어서 송국권 본부장님 해주세요. 3, 2, 1. 이재명 책임론의 뿌리는 문재인 책임론이죠. 송창식 씨가 화났답니다. 자
정치파발마 지금까지 배정우 교수, 송국권 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